이번 시간 6번에 나와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한 지문을 쭉 정리하는데 일단 1번 보죠. 양가로 1번은 지금 무슨 지문을 설명하고 있냐면 누가 여기에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조정 신청 대상자, 그래서 조정 신청 대상자다. 그래서 지문에 가면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대피회의 등과 사업주체 사이에 담보책임기관에 발생한 하자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면 1번. 근데 여기 이제 사업주체 가면 지금 양거래 나와 있는 단서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이 신청 대상자 관련 지문 중에 보시면 청구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임 입주대표회의 등과 누구 간에도 분쟁을 발생할 수 있냐면 청구권자와 사업주체 간에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여기 조정 신청하고요. 지금 양가로에 나와 있는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죠. 그래서 이 보증서 발급기관하고 이 청구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대상자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합니다. 설치 및 심사에는 설치는 일단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여기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 조정을 둔다. 그래서 여기 하자심사 분쟁 조정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여기는 국토교통부의 성격은 여기는 둔답니다. 그래서 둔다. 자,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정할 거냐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위원회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하자법 판정에서부터 마지막 미음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동그라미 저희가 니음번에서 이제 보시면 하자 심사 조정입니다. 심사 조정에 관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니음번을 좀 주의하자. 그래서 심사 조정 중에 저희가 동그라미 니음번에서 니음번에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입주자 등에서 입주자 등의 개념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등의 이 입주자 등의 개념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요 입주자 등의 개념은 뭘 말하더라? 지금 여기 이 청구권자인 입주자 대피회의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주자 등이란 표현은 여기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주의하셔야 여기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닌 누구예요? 입주자 대피회의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하셔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마지막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포함해 총 6가지에 대해서 심사 조정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3번 구성을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구성에 관한 부분은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7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성. 자, 구성은 지금 보면 1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일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둡니다. 그리고 위원은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기억에서 시옷에 해당되는 지문인데 그중에 동그라미 지문에 2번에 이제 보시면 기억에서 시옷이라고 해서 여기는 구성에 관한 부분 중에 이제 보시면 위원회 관련 위원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지문 중에서 위원에 관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에 관한 지문 중에서 그 중에 일단은 주의하실 것 동그라미 저희가 니음번에서 일단은 위원 중에서 니음번 주의합니다.
니은번 그 지문에서 일단 보시면 저희가 교수 직군 관리라고 좀 보시면 제가 니은번은 저희가 부교수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 니은번은 이제 보시면 부교수 이상의 그 지문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자, 그 다음에 니은 그거 하나 주의가 디귿번. 그러면 저희가 이 하자 심사 분쟁 저 위원장을 포함한 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디귿에 해당되는 위원의 경우 최 인원수를 여기는 정해놨어요. 그래서 디귿의 직군에 해당되는 자는 최소 50명 중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디귿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6년 이상 종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최소 50명 이내 위원 중에 몇 명? 7명 이상은 여기 위원으로 배정을 하세요. 그래서 디귿 봐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지금 미음은 여러분과 연관된 직군이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그래서 소장 관련 경력 몇 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여기 10년 이상 근무한 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그중에 특징을 보면 이 지문 중에 이 지문에 여러분과 연관된 미음에 관한 지문에서 여기 10년도 꼭 주의하셔서 여기는 최소 주택관리사 관련 최소 몇 년 이상 근무했더라? 10년 이상 근무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해서 지문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는 지금 니은, 디귿, 미음에 따른 세 가지 위원에 관련된 지문 꼭 주의하셔서 영어나 수치 지문 주의하시고 위원회 위원장은 보시면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 임명하고요. 대표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요.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네. 4번에 위원회는 몇 명 이내에 저희가 부위원장은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5명 이내 부위원장을 두고 역시 마찬가지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 하고 6번. 자, 6번은 보면 임기에 관해서 임기, 2년 임기입니다. 그러면 구성되는 관한 법안 위원회는 여기는 임기는 저희가 2년입니다. 2년으로 하고 임기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임기는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그냥 참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저희가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은 수치입니다. 물어본다면 양가로 4번은 1번 아니면 저희가 지문 2번 관련해서 수치 관련한 지문이 있어요. 1번은 보면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수는 몇 명이냐 그래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 이제 분과위원회는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줄에 첫 번째 마지막 지문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동그라미 2번 보고요. 자, 양가로 5번 갑니다. 자, 소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 위원수와 그 위원회는 몇 개 이내의 위원을 둘 거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자, 분과위는 전문 분야들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럼 몇 개 이내의 소위원을 둔다? 저희가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저희가 둔다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결과 의결에 관한 저희가 정족수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의결 정족수는 지금 양가로 6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자,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지금 보시는 대로 분과위원회 회의 개의하고 의결에 관한 정족수 그럼 보시면 여기는 얼마예요? 분과위원회 여기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절반이 되면 회의를 열어서 그 출석한 절반의 얼마예요?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래서 여기 소분과위원회는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석위원 여기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석위원 전원이 오케이 하야만 뭐하더라?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소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이 의결에 관한 정족수 여기는 얼마예요? 과반수가 여기는 전원이 손을 들어주어야
가능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합니다. 7번 위원회 제척 깊이 회피나 8번 위원회 해임 해촉은 그냥 통과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9번에 회의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지문만 잠깐 보죠. 그래서 회의와 연관한 지문이 가시면 동그라미 이제 지문에 1번부터 쭉 해서 저희가 7번까지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자, 두 번째 주중과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린다 그래서 몇 일 전까지 그래서 이거를 회의는 며칠 전에 저희가 3일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3일 전에 그거를 알려주게 됐다 그래서 3일 전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2번 위원회는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분리하거나 뭐하더라? 병합. 그래서 분리하거나 병합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가볍게 한번 쭉 해서 지문 3번에서 7번은 가볍게 한 번만 쭉 읽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10번에 조정. 10번에 보면 저희가 조정 등에서 여기는 조정 등에서는 몇 가지 주요 지문에서 여기서는 수치하고 저희가 지문을 좀 몇 가지를 꼭 해서 지문을 정리하시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을 때 지체 없이 그 절차를 개시한다. 그래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개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제 조정 등에 보시면 지문들 중에서 첫 번째,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개시하고요. 완료. 그러면 완료는 어떻게 할까 해서 완료는 이제 보시면 완료는 제가 보면 며칠 이내에 완료합니까? 그래서 보면 양가로 지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완료합니까? 60일. 그래서 완료는 며칠 이내 하세요? 60일 이내에 조정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근데 양가로 가보니까 공용 부분이라면 공용 부분을 하자는 며칠 이내 완료합니까? 90일에서 공용 부분이라면 그때 하자는 며칠입니까? 저희가 60일이 아니라 일수를 좀 더 주어서 90일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서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90일이 나오려면 꼭 무엇 같이 나와줘야 돼요? 90일이 나오려면 여기는 무슨 대상이 나와야 돼요? 저희가 공용 부분이라면 이라는 지문하고 나와준다면 90일. 그렇지 않아 아무 이야기 없다면 그때는 얼마가 돼요? 60일. 그래서 완료는 60일 아니면 저희가 90일에 그래서 완료는 이렇게 해서 60일 아니면 90일인데 90일은 꼭 뭐랑 플러스 공용 부분이라는 지문이 나와줘야 저희가 90일 이내 완료합니다. 자, 그런데 90일 이내 완료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90일로 하고 그럼 여기 이 완료하는 이 기간에 저희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하는 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입하지 않는 것은 어느 기간이라면 이 60 또는 90일이 이 완료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요 지문은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 흠결 보정 기간에서 여기 이제 산입하지 않는 두 가지 관련 기간에서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흠결 보정 기간, 이건 뒤쪽에 나올 겁니다만 저희가 좀 전에 조정 신청 대상자가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할 때는 조정 신청은 서식 플러스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돼서 그래서 이 조정 신청 대상자들이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때 첫 번째 서식에다 플러스 관련 서류 이 두 가지 서식 플러스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데 서식이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서식이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그 흠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흠을 바로잡을 시간을 흠결 보정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 흠결 보정 기간은 60, 9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죠. 나와 있는 지문에 보면 흠결 보정 기간 및 그리고 하자 감정 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흠결 보정 기간하고 하자 감정 기간이다. 그래서 요 두 개 기간은 어디 흠결 보정이든 이 하자 감정 기간이든 요 기간은 60, 90일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주의하셔서 동그라미 1번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봅니다. 2번에 자, 본과에는 일에 따른 기간 이내, 즉 60, 9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본과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 안에 연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조정단의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네. 연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주는데 연장을 하는데 기간은 며칠이에요? 저희가 30일로 하는데 그러면 30일 연장을 해줘. 기간은 그냥 횟수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가 아니라 횟수는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 30일로 하되 횟수는 몇 회만? 1회 한해서 며칠로? 저희가 30일로 합니다. 그래서 1회로 해서 제가 30일 이내 기간으로 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한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저희가 지문 5번 잠깐 보죠. 5번. 자, 위원회에서 일에 따른 분쟁의 조정 절차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 안에서 기억에서 시옷이 포함돼 포함사항 그냥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기억의 사건 번호와 사건 명보다 마지막 조정 결과인데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한 조정안이죠. 그래서 조정안 양가로 인해서 이제 보면 조정안을 세 번째 줄 조정안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걸 제시합니다. 연관해서 6번으로 가봅니다. 6번. 자, 5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수락 여부 통보입니다. 그래서 수락 여부를 저희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락 여부를 그 당사자가 이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이 수락 여부 통보는 며칠인가요? 저희가 15일 이내 그 수락 여부를 통보를 해주게 됐다가 수락 여부 통보에 관한 기한에 따라서 15일 일수 하나 체크해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6번 정리하고 7번, 8번, 9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가보면 저희가 연장 하나 지문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정서의 내용은 그래서 조정서의 내용을 해서 먼저 보시면 지문에 여기 밑으로 하나 꺼주십시오. 여기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서의 내용은 여기는 재판상 저희가 화해와 이 재판상에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나와 있는 9번 그 부분 하나 체크 정리하고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조정의 신청 등 여기는 조정 신청. 자, 조정 신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설명드렸던 관련 서식 플러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갖추어서 조정 신청을 하는데 서식 또는 첨부 서류는 보면 몇 가지 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냐. 그래서 지금 양가로 11번이 그 지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서에 플러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이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번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부터 이제 비읍에 관한 지문에 총 6가지 지문이 등장한 첨부 서류는 보면 그 첨부되는 서류 중에서 지문 일단은 주의할 것 한 2가지를 먼저 일단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 가봅니다. 기억번. 자, 기억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교섭 경위서 일부가 제출돼야 되고요. 그 첨부 서류로. 니은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증서 사본도 첨부되고요. 디귿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 등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
그 다음 저희가 real,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일부, 그 다음 real, 미음.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 지문 중에 미음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여기는 뭐예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한 서류가 첨부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음하고 비읍을 보시는데요. 미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비읍에 여기는 비읍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 신고를 증명한 서류를 비읍.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면 어떤 서류를 제가 첨부할 거냐 그래서 이제 비읍에 가면 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장의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소장의 배치 및 지금 나와 있는 직인신고 증명서가 저희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음 비읍에 따라서 소장의 입주대표회의인지 또는 비읍에 관리사무소장이 따라 그 제출되는 첨부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것에서 서류명 하나에서 이걸 포함해 총 관련 서류는 지금 보면 기억에서부터 이제 비읍하고 미음 어떻게 돼요? 신청 대상자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 6가지 중에서 미음하고 비읍 두 가지에서 입주대표회의 또는 소장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가 그 명칭 꼭 하나를 기억하셔서 지문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지문 1번 하나를 보고요. 부분들. 자,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 쭉 해서 한번 나머지 가볍게 해서 2, 3, 4,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12번으로 가봅니다. 자,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를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 통지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 내에는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며칠 이내 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합니까? 그래서 답변서 제출 기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조정에 관련 그 신청에 대한 저희가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거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이내 답변서를 저희가 제출할까요? 그래서 일수는 지금 보면 저희가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저희가 위원회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보고요. 자,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누가 돼? 그래서 분쟁의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 주체가 돼요. 그러면 사업 주체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No. 사업 주체가 당사자가 된다면 해서 이때는 사업 주체는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응할 수 있다.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그 상대방이 된다면 이때는 여기는 응하여야 한답니다. 질문은 여기는 응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 지금 지문을 가지고 물어보았다면 여기 이 지문에서 이제 보시면 응하여야 한다, 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응하여야 한다지 응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조치는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이때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이 흠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신청 사건의 내용이 흠이 있다. 신청 사건에 흠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흠을 바로잡을 해서 그 흠을 흠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상당히 좀 전에 저기서 여기 69.4년 받은 거면 이 흠결 보정 기간이라는 거, 이 신청 내용에 이 흠이 있어서 그 흠을 바로잡을 상당한 기간을 주는데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해서 이 흠을 바로잡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신청을 뭐 하더라? 그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내 이 흠을 바로잡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정 신청을 다시 뭐더라 뭐예요?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그래서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는 뭐예요? 2번 다시는 신청할 수 없게 조정 신청을 각하시켜 버린다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은 세 번째 줄 그걸로
지문도 중요합니다만 4번에 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각하 해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흠을 바로잡도록 상당한 기간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았다, 그 흠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서 2번 다시는 신청하지 못하게끔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주운용. 자, 주운용에 관한 지문을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이 2개예요. 1번하고 2번에 관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1번에서는 지금 1번의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주택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밑줄은 여기 소멸시효의 중단에서 주운용에 보면 여기는 소멸시효의 저희가 중단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 여기를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소멸시효의 저희가 중단이란 이 지문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요 지문을 밑줄 그어서 관련 부분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저희가 준용한다?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1번 하나 보시고요. 2번 읽어보시고 14번에 위탁합니다. 자,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줍니다. 그죠? 위탁은 여러분이 위탁은 여기는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서 위탁은 누가 누구에게, 그래 저기 이제 보실 것은 위탁을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냐. 그래서 누가 해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일단 여기는 바로 지문 2번으로 가봅니다. 2번에 여기는 누가 줍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여기 이제 보실 것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구에게 해서 그 부분 하나 꼭 주의 정리해서 여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누가 누구해서 그 누가 또는 누구를 양가로 쳤을 때 한번 적어보는 것도 한번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정리하고요. 3번, 4번, 5번.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저희가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지문 2번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절차 등의 절차 등에 이제 보시면 절차 등의 절차 등의 공개 유무를 잠깐 볼 건데요. 절차 등의 공개란 게 일단 먼저 절차 등은 원칙, 관련 절차 등은 원칙 공개다 비공개다. 여기는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대로 관련 절차 등을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비공개로 한다는 거 아니고 원칙은 살펴보게 될 그와 같은 절차 등에 대해서 원칙은 비공개를 하는데 여기 어떤 경우도 막론하고 비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 등은 뭐 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 해서 지문에 가보면 1번. 자, 위원회가 조정 등을 신청받을 때는 그 위원장은 저희가 1번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뭐예요?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에서 원칙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위원회에서 각각 분과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공개한다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2번은 뭐 비밀 누설 금지 당연한 거고 마지막에 16번에 사실조사 검사 등은 한번 여기는 쭉 해서 가볍게 1번하고 2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일단 이번 시간까지 제가 이제 해서 이제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에 제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부분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금 했던 내용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나 정리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전 시간에 제가 뭘 정리했었냐면 저희가 하자 보수에 관한 보수 절차 있었죠. 절차에 관한 부분 쭉 하나 정리했었고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이
이 하자하고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 첫 번째 지금 정리했던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라는 거 꼭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하자, 보수, 절차 등에 관련해서 쭉 연결된 내용을,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정리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공사 종별에 따른 책임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었까 잠깐 정리했었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아까 했었죠.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까지 해서 각각 1, 2, 3, 4를 시설공사별, 5와 10을 내력구조부로 해서 그 담보 책임 기간별 공사종별에 따라서 지난 18회 때는 이 중에서 3년하고 4년 관련된 담보 책임 공사종별을 주고서 3, 4를 쓰는 형태의 기평도 문제를 출제했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하자, 보수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요. 위원회 관련, 보수 절차 관련,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자 보수 제도는 보면 시험이 지금 지난 18회 시험까지 보면 여기서는 최저 기본 두 문제고요. 경우에 따른 세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두 문제만 저희가 두 문제는 꼬박 매회 어느 경우든 간에 두 문제는 꼬박 쉽게 나오든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는 매우 보통 한 3회 정도 건너뛰기 정도에서 한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자 보수에 관련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정리한다면 기본 2개에서 3개 정도는 정리하는데 아직은 3개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절에 있는 이 하자 보수 제도는 정확히 정리하셔서 경우에 따라 세 문제까지 나온 이 부분들에서 여기 나온 만약에 두 문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간에 여기 출제되는 문항은 2개든 3개든 여기는 여러분이 전부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점수를 얻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하자 보수 제도 관련 크게 세 가지 설명 이 부분들에 관한 것은 정리를 잘 하시죠. 지난해도 보면 두 문제는 나왔어요. 그래서 매회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은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